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9시 30분은 1부였죠. 10시 30분은 2부입니다. 머니왕 2부 계속해서 저와 함께 보실까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우리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하반기의 스타트인데요. 하반기에는 어떤 전략이 가장 유효할까요? 그럼 상반기를 엄청난 성과와 함께한 우리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밤에 마감했던 미국장부터 잠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S&P 500 지수가 7일 연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4,350선 위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 S&P 500 지수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형 기술주도 오르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 0.81% 상승,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0.44% 올랐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도 계속해서 이 코스닥 쪽에서의 약진이 돋보였던 이번 한 주였는데요. 1030선 계속해서 지켜내가면서 1038선까지 쭉 올라왔고 주간 단위로 봤을 때도 플러스 상승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80선 그래도 보여지면서 오늘은 조금 온도차가 있었던 채로 한 주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자, 여러분 사실 FOMC 이후에 테이퍼링 이슈가 한 차례 우리 시장을 휩쓸고 지나갔고 이제는 이 속에서의 가장 최적화된 전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한 지혜를 이곳저곳에서 찾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했기 때문에요. 토요일 이 담비 같은 시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자, 먼저 내 계좌에 대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놨습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 무대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전화도 많이 주세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만 돌아오는 이 소중한 기회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도 열려져 있다는 점. 자, 여러분 샵 0988번으로 상반기의 베스트 어드바이저인 공명 정지우 위원의 이름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노란톡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QR코드도 보이고 있는데요. 휴대폰 여시고 카메라 켜신 다음에 딱 갖다 대시면 해당 링크로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마구마구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를 수익의 바다로 인도해 주실 공명 정지우 위원과 함께 해보실 텐데요.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에는 예, 2부에서 예. 찾아뵙게 됐는데요. 예. 우리 이제 싹쓸이로 유명하시잖아요. 예. 오늘도 전략을 싹쓸이 해주실 수 있도록 기대를 많이 해보면서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명 정주입니다. 일단 이제 투자의 기본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투기 마인드가 아니고 투자의 마인드로 방송을 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하반기에는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를 꼭 빼놓지 않고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우 위원님, 체크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번 한 주에 가장 큰 키워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델타 변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백신 관련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한 주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 델타 변이 확대에 따른 mRNA 백신 이제 컨소시엄이 구축되면서 지금 뜨거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 관심 있게 봤던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150% 가까운 급등 랠리가 나왔고요. 이현제약 같은 경우도 꽤 크게 올라왔죠.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승세가 연기금 쪽에서 대량 매집이 이뤄지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mRNA 백신 관련주는 이제 막 시장 가점에서 중장기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단기는 좀 과열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주식은 재료를 좋아하죠. 일단 또 뜨거운 게임주, 게임주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펄 어비스 같은 경우도 중국 판호허가 이런 부분들 재료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어제죠. 금요일 같은 경우 카카오 게임즈가 드디어 구글과 애플 매출 1위에 올라서면서 앞으로 제2의 NC소프트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리니지 하나로 NC소프트가 굉장히 큰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도 앞으로 롱런 하느냐
새로운 신작이 롱런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 1위를 달성하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윤석열 관련주들이 좀 급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좀 세대 교체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정치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주의를 하면서 좀 매매 전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가 급등세와 함께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호조가 나왔지만 뭐 그렇게 테이퍼링 우려감이 나올 정도로 호조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또 실업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골드락스 경제 좀 더 유동성 장세 이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종목 장세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다시 한번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요동쳤던 한 주였고, 그래서 mRNA 컨소시엄 구축까지 되면서 관련주 움직임 그려졌었고, 게임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리드해가는 움직임, 거기에다가 정치 테마주가 지금 주식시장에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 저희가 잘 숙지했는데요. 어떤 기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지 계속해서 저희 마련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 쓰리쓰리 싹쓰리 바닥에서 이제 막 급등 출발하는 종목을 잘 포착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공명 정지우 위원과 그 기법 탐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정지우 위원님. 예. 오늘도 싹쓰리 기법 알려주시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해오셨다고요? 예, 지금 엄청 준비 많이 한번 해왔습니다. 이 바닥 싹쓸이 주식투자법 이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도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예시들도 많이 갖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바닥 싹쓸이 주식투자법 일단은 파트 1 제가 이제 시장은 새로운 재료에 주목한다 이 부분을 좀 들고 왔는데요. 이 새로운 재료, 뉴 항상 새로운 거에 사람들은 좀 관심이 많이 가기 마련이죠. 지나간 거는 좀 잊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 차세대 백신, mRNA 백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 진원생명과학, 한미사이언스, 이현제약 같은 경우가 아마 시장에 한 몸에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거의 제가 관심권으로 좀 보고 한 150%에 가까운 랠리가 나왔고요. 한미사이언스도 요즘에 7만 원대 이하 일단은 또 대표이사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리고 연계금 쪽에서 매집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졌는데요. 역시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6월 달에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2만 원대에서부터 해서 지금 4, 5만 원 이상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죠. 그래서 이 앞으로 mRNA 백신 관련주들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어느 순간 또 한번 내려오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 역시 중장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쭉 1년, 2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백신이 한 번 접종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매년 또 맞아야 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또 이제 두 번째, 전기차 핵심 부품 및 소재 공급 업체를 주목해라. 이 전기차는
시장에 지금 새로운 이제 재료이죠. 이제까지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새로운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핵심 부품주들 요즘 들어서 보면 이 뉴인텍이라든지 KBI 동국실업 같은 기업들이 이 현대기아차 쪽에 독점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보니까 상당히 주목을 받은 거죠. 뭐 뉴인텍은 1,000원대에서부터 해서 4,000원, 5,000원까지 가는 기업을 투여했고요. KBI 동국실업도 최근 들어 700원대에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2천만 주 가까이 늘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1,000원대 한 중반까지 올라가는 기업을 투여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은 새로운 재료에 주목을 한다. 이 부분을 갖고 오늘 좀 예시를 통해서 차트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을 기업 내용들을 분석을 해드리려고 일단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KBI 동국실업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인데요. 그 이유가 이 싹스리 기법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721선 부근 이 부분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이 됐죠. 그리고 나서 밀집 국면에서 이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중요하죠. MACD 같은 경우도 0을 돌파할 때가 또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는 거죠. 일단 현대기아차의 핵심 부품들을 움직이는 센터 콘솔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전기차예요. 그리고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됐는데 그 전에 최대 주주가 2천만 주의 3자 배정 유중 1년 동안 보유 회수가 되는 거죠. 빠져나갈 수 없는 물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권에서 모든 MACD가 0을 돌파한다는 건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역시 이때 급소를 노리게 된다고 하면 이런 큰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아직도 재료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과일 종목 지정 예고가 지금 6월 24일 날 뜨고 나서 6일 동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7월 중순쯤이면 기아차, 새로운 신차가 EV6 같은 경우가 출시될 예정이다 보니까 역시 기아차에 또 독점적으로 움직이는 센터 콘솔을 공급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시 7월 중반까지는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시작 관점에서 있다라는 부분은 월봉 차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I 동국실업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달이죠.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그리고 나서 아래 윗꼬리 대항선, 이제 막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중장기는 MACD가 지난달부터 빨갛게 돌아서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MACD가 과열권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일단 스토캐스틱 지표를 활용을 해보면 원래 매수 급소는 2020년도 때 이때 10월 달 정도 이때 부근에서부터 해서 본격적인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싹스리 기법 일봉 차트를 보면서 급소를 노려보면서 그러면서 중장기 월봉 차트를 보면서 갈 때까지 끌고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주식 투자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I 동국실업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한미사이언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싹스리 기법을 통해서 보면 이 721선 부근, 이 빨간색 라인선,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한미사이언스 721선 부근은 2021년도 4월 7일 날이었죠. 이때가 721선 터치하는 집중 바닥권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해서 대표이사가 한 1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 누적 연기금 쪽에서 200억 이상의 대량 매집이 이뤄지고 있죠. 어제도 연기금 쪽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대표이사는 팔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는 상태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 4월 달에 싹스리 기법을 통해서 721선 부근에서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나서 연기금과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보고 확인하고 매수 관점으로 봤다라고 해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mRNA 컨소시엄 최근 들어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면서 단기간에 3억 도주에 가까운 대량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한미사이언스도 충분히 기법대로 했으면 접근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진원생명과학을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진원생명과학 설명을 드려보면 이 종목도 싹스리 기법을 통해서 보면 이때 2021년도 4월 달 부근이 721선 부근이었죠. 그리고 나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이날이에요. 이날이 2021년도 이제 6월 한 중순 좀 넘어섰을 때였는데요. 아래 꼬리 대항선 일봉이 나오면서 이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죠.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었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가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량 증가, 중장기 정배열 상태 진입. 주식은 항상 정고점 박스권을 돌파하면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팩트는 알았죠. 팩트가 이제 4분기면 세계 최대 플라스미드 DNA 공장이 완공이 된다는 부분은 팩트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재료는 명확하게 있고 본격적으로 항상 상용화가 임박돼 있을 때 주식은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승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시현되는데 기간 매수가 들어온다. 그런데 정고점을 뚫어버린다. 그리고 이 모든 보조 지표들이 삼박자가 맞아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역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6월 중순 이후부터 상당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첫 5일선 회복되는 시점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싹쓸이기법을 통해서 그냥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일단 명확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원생명과학도 단기는 지금 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숨고르기 할 가능성은 있으나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후년도에는 매출이 한 5천억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진원생명과학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누인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누인텍 같은 경우가요, 제가 작년도에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봤던 기업인데요. 뭐 화신 같은 경우에도 뭐 3,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가는 기업을 토했죠. 그만큼 제가 화신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721선 돌파할 때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721선 점상한가로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 721선에서 계속 바닥을 다집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터닝을 했느냐? 이날부터죠. MACD가 이제 막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이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야금야금 방향을 위로 잡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상가 빵 한번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가 시현됩니다. 그리고 나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조정을 받죠. 옆으로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대신 이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을 뚫지를 못하니까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된 거죠. 주식은 대량 거래가 시현됐으면 고점을 뚫고 가야 된다.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인텍 같은 경우도 지금은 기간 조정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미국 쪽에 대규모 수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 역시 또 721선 부근에서는 항상 바닥권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누인텍도 최대 주주가 바닥에 있을 때 이미 주주 배정, 3자 배정 위중으로 지분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현대기아차에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당연히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도 지금 내년도부터 수주를 따놨다. 그 부분도 이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수급을 보고 이렇게 싹쓸이기법을 통해서 차트 위치를 보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본격적으로 도전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인텍 같은 경우도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래서 이제 파트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번 이후에 대박주 탄생, 국산화 기업에 주목하라. 저는 이 대박주 중에서 국산화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별로 그렇게 크게 안 터진 경우를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최근 들어 SNS 같은 경우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하고 나서 큰 랠리가 나왔고요. 작년도였죠. 이 CIS가 전고체 전지 소재 국산화 랠리 얘기가 나오고 크게 랠리가 나왔죠. 수요 기간으로는 아마 삼성 SDI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SB 인베스트먼트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됐죠. 그래서 이 CIS는 뭐 제가 2019년도 제가 그 당시에 2020년도 추석 특집 방송, 설 특집 방송에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들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00원대까지 위치에서 2만 원대까지 가는 기업을 토했죠. 그래서 상당히 투자자분들이 많이 그 부분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FST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유일의 펠리클 제조업체. 이것도 3, 4천 원짜리가 몇만 원까지 갔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KC가 SIC 차세대 전력반도체 국산화.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이 맨 밑에 보시게 되면 현대오토론이 국제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벌써 4년에 걸쳐서. 현대오토론은 현대모비스 쪽에서 합병을 해서 인수한 기업이죠. 그만큼 이 현대차 쪽에서도 최근 들어 반도체 국산화에 상당히 좀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OLED 쪽은 파이메탈 마스크를 국산한 기업이 있죠. 역시 APS 홀딩스. 최근 들어 큰 랠리가 나오는 기업을 통했죠. 그래서 성공 투자의 키워드 중에서 이 국산화는 빼놓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SNS텍 같은 기업들도 이 싹쓸이기법을 통해서 보면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시점이 있죠. 이때였습니다. 2019년도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 밀집 국면에서 721선 부근에서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목받았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역시 이렇게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데 아마 삼성전자도 3만 원대 중후반대에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죽을 주식은 아니죠. 하지만 이미 주가가 미래 성장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 대비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추격을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 721선 만약에 싹쓸이기법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721선까지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절호의 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국산화, 대량 거래, 밀집 국면, 721선 부근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바닥권에서 또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SNS텍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CIS라는 기업인데요. 이 CIS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때 2020년도 3월 달이 코로나 위기 터졌을 때입니다. 딱 2,000원을 찍었어요. 그런데 2350원까지 갔습니다. 딱 10배 가까이 올라갔죠. 그때 당시가 2021년도 1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10배가 올라간 거죠. 일단 이 CIS는 전고체 전지 소재 쪽에 상용화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연말에 국채까지가 완료가 되죠. 미래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런데 전고체 전지라는 부분은 벌써 앞으로 한 4년, 짧게는 3, 4년, 길게는 한 4, 5년 뒤에 상용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전극 제조 장비도 또 국산한 기업이죠. 그래서 SBI 인베스트먼트에서 이미 대규모로 몇백억 가까이 투자가 들어가 있다는 건 성장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수요 기업으로는 삼성 쪽에서 참여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721선 부근에서 또 기회를 노리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이제 CIS는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세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 FST라는 종목인데요. 이 FST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때 7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FST 같은 경우는요, 이 721선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밀집 국면에서 이때 또 도전을 했다라고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었겠죠. 주식은 항상 이렇게 꼭대기에서 아래 윗골이 대음선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떨어지는 거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밀집 국면 721선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이제 모든 보조 지표들이 상승 쪽으로 가리키고 있을 때 그럴 때 도전하게 되면 집중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차트의 기본이기 때문에 싹쓸이기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FST 설명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고요. 제가 네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 이 KC라는 종목인데요. 이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KC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위치에서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겠죠. 잠시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721선 점상한가로 돌파를 하고 딱 지지를 받고 터닝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아닌 말로 이 M10W 공개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좀 설명을 드렸던 또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이 현대오트론 쪽이랑 앞으로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하는데 바닥권에서 점상한가 돌파 이후에 거래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거래량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종목들이 시설 투자도 확대했어요. 작년도에 300억. 그리고 최대 주주가 거기에 지분 투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이런 기업들이 죽을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반도체 업황도 좋아서 전력 반도체도 가격이 이제 6월 달부터 인상되기 시작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 봤을 때 저 싹쓸이법을 통해서 바닥권에 있을 때 도전을 했다라고 하면 또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아직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평선이 밀집 국면에 가 있죠. 721선 맨 밑에 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월봉상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SIC 차세대 전력 반도체 국산화 부분이 지금 전기차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앞으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 현대오트론 쪽이랑 신재생 에너지 쪽도 앞으로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태양광 풍력발전, 신재생 에너지 분야, 친환경 발전 시스템 접목을 통한 시너지 창출. 그래서 한 가지 분야 쪽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지금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종목이 앞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쪽의 기업에도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다면 매출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업들도
향후에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바닥권을 지났지만 또 반락시에는 매수 기회를 한번 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산화 721선, 대량 거래, 밀집 국면, 새로운 재료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게 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싹쓸이 기법에 대한 여러 가지 꿀팁들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이 좀 째려보고 계시는 공략하고 싶은 그 종목을 이 기법을 한번 탑재해 보셔서 하나씩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내 종목은 어떡하지? 계속해서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786-1022번, 01786-1023번 걸어주실 수 있고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빠르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결 반갑습니다. 잘 되셨습니다. 네. 아싸, 연결 한 100번에서 한 번 됐네. 100번 하니까 됐어요? 와, 네. 근데 첫 번째로 되셨어요, 시청자님. 운이 그러게요. 오늘 너무너무 좋으신데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지우 위원님께 잘 부탁드려 볼게요. 어떤 종목 네. 살펴볼까요? 신원종합개발 신원종합개발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7,800원에 20%. 7,800원에 20%. 오, 시청자님 7,800원에 들어가셨으면 혹시 최근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고, 네, 지금 종가상 7,600원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좀 더 큰 수익으로 빨리 전환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 주가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가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공명 정지우인 한번 외쳐볼게요. 시청자님, 쓰리쓰리 싹쓰리라고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쓰리쓰리 싹쓰리. 네, 정지우 의원님 예, 알려주세요. 예, 제가 자세히 좀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나이가 좀 많아요. 좀 어머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예. 투자가 이제 개발주, 그러니까 건설주들은 무엇보다 이제 성장성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인구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은 그렇게 성장성은 없는 업종인데 최근 들어 수급을 보면 뭐 기관 외인들이 대량 매집이 이뤄진 상태도 없고요. 실적이 작년도에 뭐 그렇게 급증한 것도 아니에요.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단 무엇보다 재무 상태도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7,800원 하고 있다는 건 그렇게 적정 주가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왜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월 달이죠.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보면 이때 721선 밀집 국면에 있을 때가 매수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요. 그리고 나서 쭉 상승세가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9,000원대 부근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저항권, 매도권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721선하고 약간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7,000원대 후반대에서 매수를 한다. 매수권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721선은 저 밑에 한 4,000원대 중반대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 그럴 때 매수권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차트상으로만.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매수를 잘못한 거예요? 예, 일단 결과를 떠나서요. 매수권이냐 매도권이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백일선 부근이 이제 단기 지지권입니다. 백일선 부근은 가격대가 7,400원대예요. 7,400원대가 깨지면 최근 들어 대량 거래 시현되고 고점 돌파를 못하고 이 지지권 단기 지지권이 이탈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이상이 올라갈 때는 비중 축소를 해가면서 9,000원대 올라갈 때는 매도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만약에 혹시라도 선거 테마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성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정상대로 차트와 실적을 수급을 보고 분석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올라가도 저는 관심이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아, 그 어저께 본전 제걸로 예. 매도를 할까 하다가 지금 안 했거든요. 예, 예. 이건 정석적인 투자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 아, 그럼 예. 가격 얼마까지, 의외로 가면 얼마까지 가겠어요? 예, 일단 9,000원대가 이제 매도권이에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거기가 저항권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고마워요. 네, 예. 시청자님, 대응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더 갖고 계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큰 수익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끊으셨나 봅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빠르게 저희가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네. 종목 볼까요? 대덕전자. 자, 대덕전자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16,100원에 50%입니다. 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얘기할 때 약간 한숨이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랬나 봤더니 지금 좀 손실 중이셔서 그러시군요. 50% 비중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추세선이 그렇죠. 뭔가 좀 꺾여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게 사기는 샀는데 이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해가지고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전망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우리 잘 갈 수 네. 있다라는 기운을 모아서 쓰리쓰리 싹쓰리라고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쓰리쓰리 싹쓰리. 네, 싹쓰리 비법으로 예. 알려주세요. 예, 제가 자세히 좀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대덕전자는 일단 종목은 잘 보셨어요. 요즘에 이제 인쇄 회로 기판 같은 경우가 품귀 현상이 나타나죠. 뭐 가격도 50% 이상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이 기업은 지금 내년도까지 1,600억에 가까운 대규모 이제 투자가 들어가요. 삼성전기와 이 대덕전자가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대기업 쪽에 대규모 공급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이제 공장이 다 시설 투자가 완공이 됐을 때는 상당히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에요. 연기금 쪽에서도 최근 들어 이제 한 38만 주 가까이 1개월 동안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단가가 15,000원대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투신 쪽이랑 다른 기관 쪽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신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실을 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차트를 통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대덕전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7,000원대 부근에서 이 종목은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있어요.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주가가 퍼가 10배 이상이 있는 만큼 고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아쉬운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좋아질 걸로 전망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2020년도 12월 달 밀집 국면에서 막 이제 방향이 위로 전환될 때 그럴 때가 원래 매수권이죠. 그리고 나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17,000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거기서 스리봉을 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경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종목의 박스권 바닥권은 어디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근 들어 13,000원대 후반대에서 거기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21선이 이탈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으나 여기서 이 15,000원대가 이탈되면 경계를 했다가 다시 13,000원대 후반대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대신 다시 5일선 회복이 된다고 하면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일단 17,000원대 부근에서는 저항권이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아요. 50%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때 지금은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때를 사는 거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바닥권에 있을 때, 매수권에 있을 때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 들어 매수권은 13,000원대 후반대 부근이다. 그리고 오히려 더 떨어지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더 저가 매수 기회를 주죠. 대신 이제 기관 투자가가 최근 들어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일단 적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예. 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쭉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0원대가 일단 단기 지지권이고요.
바닥권은 13,000원대 후반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따라서 변동성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잘 펼쳐야 돼요. 그래서 17,000원대는 일단 저항권이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좋은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도움 두고 계시는데요. 세 번째 전화도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국제약품 국제약품 9,050원에 20%요. 20% 비중이고 국제약품 9,050원이면 예. 시청자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네. 물타기 해서 그 정도 가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요? 네. 더 탈 수도 없고 지금 계속 아이, 기다리고 지금 그래서 계시는 이걸 상황이군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일단은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지금 이제 다시 또 올라오려는 건가 싶기도 한데 네. 지금 맞춰진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지 네. 밤에 잘 때마다 아주 그냥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대응 전략 싹쓸이 해보겠습니다. 쓰리쓰리 싹쓸이라고 외쳐봐 주실까요? 쓰리쓰리 싹쓰리. 쓰리쓰리 싹쓸이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분석을 좀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국제약품, 예, 이 국제약품을 혹시 어떤 이유에서 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방송 보고 아마 좋다고 그래서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주식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스크 제조업체로 많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매드마스크라고 저도 많이 써봤는데요. 일단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만큼 마스크에 좀 특화된 기업인데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좀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델타 변이가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반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분명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마스크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이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스크가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도 따지고 보면 주당 순이익이 뭐 지금 한 300원, 400원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실적 대비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연기금 쪽에서 한 29,000주 정도 조금씩 매수는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대량 매수는 아니에요. 다른 외인이나 기관들은 손을 안 대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국제약품을 왜 9,000원대에서 잘못 매수하셨냐면 예전에 2020년도 코로나 위기 터질 때 그때는 바닥권에서 720선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막 움직였죠. 그때 샀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하지만 이제 대량 거래 시현되고 16,000원대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코로나가 시들시들 좀 해지면서 쭉쭉쭉 내려오면서 마스크도 경쟁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익률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보면 721선 부근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까지 왔습니다. 이 종목의 바닥권 같은 경우는 저 밑에 한 6,300원대가 바닥권으로 볼 수 있죠.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됐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왔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시현됐는데 뭐 특별한 호재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델타 변이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급등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8,700원대 200일선 부근이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반등 시 올라갈 때는 8,700원 부근에서 9,000원 이상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말고는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제 100일선을 돌파했으면 그 라인대가 단기 지지권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단기는 7,700원이 깨지지 말아야 돼요. 7,700원 깨지면 다시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권으로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의 바닥권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6,300원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을 만약에 앞으로도 떨어질 때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mRNA 백신이라든지 백신이 나오면 델타 변이에도 일단 효과는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스크는 계속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경쟁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익이 그렇게까지 많이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경계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혹시 도움 되셨을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갖고 계시다가 또 이제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서 대응이 가장 중요할 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또 한번 상담해 봐 주셨기 때문에 더 깊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많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회복하시길 온 마음 다해서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문자함도 살짝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어떤 문자들이 도착했는지 보시죠. 꼭 해주세요라고 해주셔서 볼게요. 5460번님의 문자고요. 안녕하세요. 제와 P 엔터. 43,300원에 20% 비중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엔터주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은 41,100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요즘 엔터주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예, JYP는 좀 어때요? 예, JYP를 좀 분석해드려 볼게요. 예? 이 JYP 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로 많이 유명하죠. 트와이스 좋아하시는군요. 예, 트와이스 많이 좋아합니다. 예, 지금까지 본 표정 중에 제일 진심이신 것 같으신데요. 예, 맞습니다. 이 JYP 엔터테인먼트는 예. 근데 단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어요. 그래요? 단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박진영 씨가 이제 JYP의 수장인데요. 좀 지분을 몇십만 주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오. 예, 그리고 이제 장점은 오히려 또 국민연금 쪽에서는 지분을 좀 늘리고 있는 모습이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분명한 건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 바닥권을 좀 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JYP 엔터테인먼트 작년도 2019년 2020년도 때네요. 그때 당시가 721선 부근에서 이제 막 바닥권에서 이제 니쥬라는 그룹이 일본에서 인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던 거죠. 그때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던 거고요. 지금은 721선 부근 최근 들어 근접을 했던 시점은 2021년도 5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매수를 했었다라고 하면 좀 수익이 났겠죠. 하지만 지금 매수를 한다. 지금은 꼭대기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바닥권도 아닌 것 같고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박진영 씨가 지분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국민연금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갈 때는 비중을 44,000원대 부근에서는 좀 축소 관점으로 보시면서 차후에 돌파하면 추가 반등을 노리시고 만약에 전저점이 이탈되게 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000원, 44,000원대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JYP에 대한 추가 전략들 한번 세워봤습니다. 꼭 잘 참고해보세요. 이어서 다음 문자함도 저희가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자, 이화선 앵커님, 정주 어드바이저님, KGTS 평단 21,700원 추매해도 될까요? 현재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매가 가능한 상황인지는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23,700원 부근이긴 한데요. 의원님, 근데 올라가려는 모습이 막 보여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예. 이 KG ETS 같은 경우는요.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죠. 예. 근데 무엇보다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오. 예.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1분기에 한 1,000원 이상 나왔을 정도로 엄청 좋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 종목의 매수권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그릴 수 있지만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 2020년도 있을 때 721선 부근 대량 거래 시현될 때가 바닥권이었죠.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단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721선 부근을 지난 상태에서 쭉 랠리가 나온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26,000원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미끄러졌기 때문에 26,000원대 그 부분을 저항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하는 위치가 아니고요. 저 밑에 10,000원 이하 있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거죠. 지금은 있는 것만 갖고 가다가 26,000원대 단기 매도권 돌파하면 추가 반등을 노리되 전저점이 깨지게 되면 추가하락에 대비를 한다. 그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00원, 26,000원 박스권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매매를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꼭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살짝쿵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위원님의 종목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위원님. 예. 자, 첫 번째 종목을 뭘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싹쓸이 기법에 좀 충족되는 기업이 나왔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좀 포착이 들고 됐군요. 왔는데요. 예, 포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WI라는 기업인데요. WI? 예, 최근 들어 이제 글로벌 마케팅, IP 마케팅 사업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300억 정도 12 발행과 함께 지금 일단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 투자가 들어와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금 이제 대표자가 13억 정도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11,640원대에서 6만 주 가까이 추가 매수세가 잡히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 주주 대표자의 대량 매집
대부분 대표이사 1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올 때는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들어 한미사이언스도 대표이사가 1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랠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WI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가지 핫한 재료가 있죠. 이 스마트 스터디가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상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상장이 임박됐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회사는 스마트 스터디 쪽이랑 역시 최근 들어 라이센스, 판권 계약을 맺었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뚜렷하게 있죠. 그래서 이 WI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 부근이 이제 막 돌파, 안착을 하면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싹쓸이 기법은 721선 돌파할 때를 주목한다. 밀집 국면에서 이제 전개될 때 주목한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올 때 주목한다. 근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이 1,800원, 1,700원대 고점을 이번 달부터 돌파하면서 월봉상 적산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디즈니, 마블 이런 기업들하고도 지금 역시 IP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배틀그라운드 쪽이랑도 역시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핫한 재료는 이 카카오 프렌즈 쪽이랑도 IP 계약을 또 맺어놓은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하반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카카오 수혜주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기업이죠. 더군다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요즘에 좀 핫하다 보니까 카카오랑 엮여 있다, 스마트 스터디랑 엮여 있다, 마블 디즈니 쪽이랑 엮여 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이 크래프톤 쪽이랑 엮여 있다. 뭐 다양하게 엮여 있는데요. 아까 제가 트와이스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역시 트와이스 굿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I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일단은 이 가격 전략은 제가 방송 끝나고 차후에 공개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히 트와이스 좋아하신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예. WI 살펴봤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방송 통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 이 다른 종목도 있다고요? 두 번째 종목? 예,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좋은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네. 이 드림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드림텍은 이제 삼성전자의 지문인식 모드를 독점적으로 거의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죠. 작년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매출이 2배 가까이 급증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도 매출이 3천억 이상 좀 많이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닥에 있을 때 최근 들어 10,000원대 이 부분에서 최대 주주의 이제 유중도 참여 물량이 좀 들어왔고요. 무엇보다 이 회사는 코로나 수혜주로도 볼 수 있죠. 전자코 솔루션이라고 해서 코로나 진단기기도 역시 상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올해 실적이 급증할 걸로 전망됩니다. 주당 순이익이 1,500원 가까이 나올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잘하면 앞으로 15,000원에서 2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 것 같고요. 눈에 띄는 수급이 있죠. 최근 들어 1개월 동안 연기금 쪽에서 집중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드림텍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밀집 국면에서 이제 막 이번 주부터 MACD가 예전에 2020년도 때 막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그때 위치랑 비슷한 위치에 있죠. 2020년 6월 달.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상 지금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이미 2개월 전에 적산병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하단 추세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이번 주부터 해서 역시 이번 달부터 해서 중장기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가격 전략은 역시 또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기금 일단 수급 동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주에 좀 더 큰 수익 얻기 위해서 무료 방송 바로바로 만나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또 어떤 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즈죠. 예. 제가 이제 바닥에서 싹쓸이법을 통해서 10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제 매매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주식은 뭐 단타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용을 토대로 때를 잘 맞추려면 이 싹쓸이기법을 통해서 차트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트 전략들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마인드가 아니고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역시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각적인 관점에서 수익으로 향하는 방향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들어와 주세요.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명 정지우 의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이라는 빨간 네모 박스 체크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머니왕 2부는 여러분의 꽃길 수익을 응원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머니왕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